네, 반갑습니다. 플룩스 페퍼로니 운영하는 이은성입니다. 네.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패션 뷰티 숏비디오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시작했는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서비스에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품 판매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플랫폼하고는 좀 다른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까? 가장 단순한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정말 동경하는 브랜드의 그 이미지들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광고나 셀럽이 입은 영상,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소통을 보고 구매해요. 저만 해도 회사를 갔을 때 조금 느리네요. 네. 저만 해도 회사를 갔을 때 회사 지인분들께서 어떤 옷을 입고 오면 그거 어디 브랜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제 생각엔 좀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구매 행태 같은데요. 그 행태를 어떻게 보면 양 끝단에 하나씩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것과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구매하는 것을 양 끝단에 한번 놔볼게요. 한 가지는 커버리지가 되게 넓어요. 15초 TV 광고는 메시지가 한정적이지만 커버리지가 넓은 전통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되게 커버리지는 적지만 침투력이 매우 좋은 친구들의 추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 사이에 되게 텅 빈 공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15초의 TV 매체부터 하나씩 점을 찍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이젠 PPL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셀럽들이 입고 나와서 얘기한 걸 보고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저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조금 더 나에게 와닿는 메시지들이 오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나 PPL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내가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조금 더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구매를 해볼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거기서부터 메가급부터 이제 마이크로까지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소통 채널로 다양하게 소통하는 걸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는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일까?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했겠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디바이스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는 아이패드부터 와치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그 디바이스들의 접점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TV를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핸드폰, TV 계속 시청이 가능합니다. 즉 미디어 접점의 소비 횟수가 매우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방향이 아니라 TV에서 일방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댓글을 달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서포트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서비스들이 있죠. 그 서비스들은 원래 커버리지가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넓은 미디어 접점의 커버리지와 또 좋은 침투력을 갖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결국 기술적 드라이브에서 사람들의 구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해답이 되게 다양한 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을 했다면 실제 MZ세대들은 어떻게 구매를 할까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는 초반에 MZ세대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구매를 하니? 어떤 프로세스로 구매를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아는 것들이지만 조금 놀라웠던 건 이런 미디어의 드라이브가 단순 광고를 바꿔서가 아니라 MZ세대의 구매 저니를 다 바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쇼핑 저니 맵에서는 탐색에서 검색 검토는 사실 다른 전통 매체에서 접하면서 쇼핑몰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MZ세대에서는 쇼핑 탐색에서 검색 검토까지가 되게 크게 변화했어요. 이 검색 검토를 저희 쪽에서는 한 단어로는 그냥 소통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게 봤던 탐색 단계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인플루언서 이거 입었대 라고 그냥 인식을 하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이 생각이 들지 않아도 제가 심심할 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라이브 하는 거 봐요 라는 대답이 먼저 나와요. 저는 예전 세대여서 저도 M세대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뭔가를 구매할 때 탐색하면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먼저 보긴 하거든요, 러프하게. 근데 이 친구들은 재밌게도 라이브 혹은 릴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선 클럽하우스에서도 유튜브방이 열려요. 그래서 유튜브 패션방에서 저녁마다 같이 소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스냅챗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드의 대표님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판매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걸 실제로 그냥 흥미로 탐색의 단계에서 듣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만든 폴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서베이를 하고 있는 혹은 대답을 하고 있는 물물보라고 표현되는 물어보고 답하는 세션들을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별로 내가 사고 싶은 제품도 아닌데 들어가서 막 보고 있어요. 이런 탐색의 단계에서 아까 보여줬던 저니 앞부분이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즉 크리에이터의 소통 콘텐츠를 접하면서 그 부분을 소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쇼핑 탐색하는 그 라운드에서는 크리에이터와 소통이 가능한 매체들로 그런 서비스를 접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탐색 자체가 행태가 변했다는 건 서비스가 분명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서포트하는 서비스가 좀 해외에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선 역시나 기존 형태의 커머스 플랫폼이 사실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플랫폼이 기존 형태를 대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가장 큰 예시로는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플랫폼들이 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소통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쇼핑을 하기 위한 쇼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이는 게 탐색을 소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뜯어보면 내부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고 있어요,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저는 거기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으로 접근되어 있는데 이 중간자로서 제3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3자는 크리에이터이자 브랜드의 대표님, 마케터일 수도 있고요. 소통을 해주는 제3자가 매우 명확하게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는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그냥 소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제3자의 그 소통 콘텐츠로 나는 구매를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도지? 16년도에 처음 이런 서비스를 발견한 후에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최근은 정말 상위 10개 중에 7개, 며칠 전에 봤을 때도 8개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드민 서비스에 들어가면 아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브랜드와 커머스가 아니라 브랜드와 되게 큰 포션으로 이 제3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판매 정보를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판매 데이터가 내부에서 다 공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샤오슈는 물론 SNS에서 시작한 서비스지만요. 매출 4조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은 숏비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그지에나 징동 같은 데서는 나스닥 상장사고
그리고 MCN 중국 커머스의 리포트를 보면 MCN들이 사실은 크리에이터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광고 수익으로 그 커머스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요. 중국 매출에서는 약 46%가 커머스 수익으로 따로 잡혀 있고요. 43%가 광고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커머스를 하면서 수익화를 낸다는 거고, 이건 그 플랫폼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큰 포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판매를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크리에이터 MCN 개수는 중국에서는 약 4조 원 기업, 그리고 28,000개 정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서비스에서 1분기 매출이 2조씩 나고 금방 4년 만에 성장을 하는 중국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라이브 방송과 숏비디오에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글로벌 마케팅 시장을 보면 사실 인플루언서 시장이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접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2%의 CAGR이니까 그 연평균 성장률이 42%면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서 14년 사이에 핸드폰 시장, 그 핸드폰을 보급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매출로는 비교되지 않지만 39% 정도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빼놓을 수 없죠. 서비스 중에서 미국과 중국도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크리에이터 리뷰어, 브랜드 셀러들의 중간자가 개입된 그 콘텐츠 포맷과 그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년 전에는 그 안데르센 호로이츠에서 발표를 했을 때 플랫폼의 구조가 바뀔 거고 숏비디오로 바뀔 거야. 하지만 내부에 정확하게 읽어보면 3자 구조가 생길 거야 라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영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슈퍼그레이트라는 서비스인데 오픈이 3년 되지 않았는데 200억 넘게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화장품 예시를 들고 오긴 했는데 크리에이터들이자 중간자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플립빗이라는 서비스 또한 오픈 이후에 4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하고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600억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중간자가 라이브나 영상, 하이엔드 패션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에요. 이 영상들은 라이브이기도 하지만 숏비디오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이 서비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보니까 지금 처음에 단순히 구매를 어떻게 하지?에 고민해서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MZ세대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서비스를 써본 친구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써본 친구들은 뭔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게 익숙한 한국인 유저들만 골라서 다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서비스를 접해본 친구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좀 살면서 접해보고 한국에 오래 산 친구들도 있어요. 인터뷰를 해봤을 때 재밌었던 거는 중국 쇼핑 앱은 제가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탐색부터 시작하는 그 습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뭔가 크리에이터들이 막 추천을 해주니까 별 생각 없이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서비스들도 그렇게 보게 되고요. 이제 영상이 아니면 불편해요. 얘기를 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이 판매하는 광고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 이런 대답들까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대답을 가지고 이들이 왜 이 서비스를 이미 편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를 분석해보면 4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컨텐츠 퍼스트 애티튜드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의 타입,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는 소통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 그리고 마지막이 판매와 소통에 능숙한 스피커의 결이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퍼스트 애티튜드는
저희가 쇼핑 단계에서 콘텐츠 퍼스트가 있고요, 프로덕트 퍼스트가 있는데, 프로덕트를 먼저 보여주는 건 정말 구매부터 공유가 되게 핏한 서비스예요. 근데 콘텐츠가 먼저 보여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구조에서 테크적으로도 콘텐츠를 중심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콘텐츠가 맨 처음에 보여주고 검색 단계까지 이끌어줘서 탐색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쇼핑 앱 자체가 전 과정을 소포트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제품이 먼저 보이는 일반 쇼핑몰에서는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데, 콘텐츠가 먼저 보이는 플랫폼에서는 탐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콘텐츠 타입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콘텐츠 타입을 물어보기도 하고 제품을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로 축에는 라이브 방송과 롱 비디오 그리고 숏폼 비디오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라이브로 정말 소통을 하는 방송 플랫폼의 모양이고요. 롱 비디오는 일반 유튜브 영상처럼 5분 이상의 되게 긴 비디오들로 하울 영상들이 나오고 있고, 숏폼은 5분 미만이에요. 보통 1, 2분, 거의 3분 내외인데 정말 얼굴이 크게 나오고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세로 축에는 그 말하는 화자를 분류했습니다. 홈쇼핑, 그 전문 홈쇼핑형 콘텐츠, 인플루언서형 콘텐츠, 일반 사용자 콘텐츠요. 그렇게 분류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본 플랫폼의 대부분의 그 영상들은 숏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보자 보면 숏비디오, 짧게 아주 그냥 스낵 비디오처럼 되게 가볍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숏비디오이기 때문에 재가공이 계속 되고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여기서 되게 머무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하는 숏비디오를 보고 평소에 탐색을 하면서 이 사람의 팬이 되고 이 사람의 추천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MD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콘텐츠에서 성장한 크리에이터들이 가져가는 포맷은 라이브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분석했을 때 지금 분석했을 때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보신 거는 숏비디오에서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롱비디오를 소구하는 거는 각 나라별로 다른 플랫폼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콘텐츠 커머스에서는 숏비디오에서 라이브로 가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전문 홈쇼핑용 콘텐츠는 아예 태생부터 라이브를 갖춘 그런 콘텐츠 커머스에는 적합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탐색을 가지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이 사람들을 유입해서 판매를 좀 조장할 수 있게끔 시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사실 전문 홈쇼핑형 콘텐츠보다는 인플루언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말하는 화자가 쇼핑 호스트 같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플루언서의 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내 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반말이나 구어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콘텐츠 타입의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예요. 이게 단순히 너 진정성 있게 말해줘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MZ세대 중에 이걸 쓴 사람들한테 너희 왜 근데 그걸 광고라고 생각 안 해?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뒷광고 논란도 생겼었잖아요. 문화 차이일까 이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는 너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본 인식이 내가 콘텐츠를 그냥 재미로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긴 커머스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커머스에 대한 MD,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선택해 라는 게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뒷광고라고 논란이 생겼을 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직접 선택했다고 믿고 이 사람의 소비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라 광고에게 수주를 받은 거네? 에서 오는 배신감이었을 텐데
이런 해외 서비스들을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쨌든 이걸로 돈 버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거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이 플랫폼은 커머스기 때문이 그리고 커머스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를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판매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플랫폼에서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매 소통에 능숙한 스피커의 결. 스피커의 결이 크리에이터가 되게 달랐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래서 내가 먹방을 하거나 재밌게 브이로그를 찍거나 이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의 매력을 보여줄게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커머스 크리에이터라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콘텐츠 커머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은 사실 옷을 정말 잘 입는 MD력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매력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분들은 팔로우가 감소해요. 광고성으로 보거나 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콘텐츠의 결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커머스 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판매할수록 팔로워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면은 매일 데일리로 룩을 괜찮은 걸 보여주고 한 번씩 괜찮은 세일하는 상품들을 알려주고 그런 이벤트를 열어주니까 나는 여기에서 목적은 이 사람들 통해서 커머스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팔로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결이 되게 다른데 대부분의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 안에 들어있는 커머스 안에 들어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 후자의 크리에이터 분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이 결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커머스를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플랫폼이라고 내부에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세대 플랫폼은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하면 사실 단순히 크리에이터가 광고하는 플랫폼이야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페퍼로니를 소개드리면요. 페퍼로니는 커머스 크리에이터들이 쇼핑 정보를 공유받고 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네 가지 포인트에 그냥 맞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콘텐츠 first attitude를 갖고 있다. 즉 브라우징 단계부터 유저 전이를 이끄는 게 풀 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운영 중인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를 들어갔을 때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건 대부분이 커머스 크리에이터들이 제품에 대해서 MD를 가지고 픽한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 콘텐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브라우징에만 적합한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들은 사실 검색을 했을 때도 콘텐츠 드리븐은 나와야 되고 추천에서도 콘텐츠 드리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검색을 했을 때 검색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생 슬리퍼를 쳤을 때 그런 인생 슬리퍼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검색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돼야지 콘텐츠 드리븐이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영상과 사진은 분석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드리븐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크리에이터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는 음성 텍스트 그 안에 보여지는 유사 상품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어떤 유저가 노란색 옷을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맞춘 썸네일을 보여주면서 더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유저가 음성으로 된 그 크리에이터가 음성으로 말하는 것까지 디텍팅을 해서 검색
쪽에 녹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 내용, 텍스트만 분석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데이터까지 콘텐츠를 기반해서 나올 수 있게끔 플랫폼 하단에 테크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 타입인데요. 아까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 숏비디오로 시작하고 라이브로 확산되는 그 콘텐츠 타입들, 그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숏비디오에서 시작해서 라이브로 확산된다는 개념은 어디서도 좀 그 브랜딩 마케팅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숏비디오에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시딩 콘텐츠를 뿌려놔야지 라이브에서 팡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파워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숏비디오랑 짧은 비디오에서 그 유저와 크리에이터가 되게 끈끈하게 만나고 팬심이 생기고 믿음과 소통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 며칠에 할인해서 판매할게 했을 때 빵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작점은 숏폼으로 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소비되는 숏폼 콘텐츠, 즉 1분에서 3분 이내의 콘텐츠를 주류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부 구조도 조금 바꿔놨는데요. 일단은 정보 왜곡이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로 들고 가고 있고, 소통이 좀 편리하게끔 숏폼으로 짧게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타입들도 MD력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제품을 소개하는 말이 보여지는, 그래서 두 가지 타입들을 조금 많이 밀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형 콘텐츠, 화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MD력도 있고 실제로 판매하는 능력도 있으신 분들의 콘텐츠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제품에 대한 그 MD력이나 이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팬들이 되게 두터우셔가지고 그 자기가 코디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이 어떤 코디예요? 이거 어떻게 사요? 어디서 구매했어요? 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그래서 이렇게 짧은 콘텐츠들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의 룩과 MD력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가져가고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진정성 있는 쇼핑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와 판매 소통에 능숙한 스피커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에 오픈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브랜드는 그냥 제품에 등록하는 거고요. 크리에이터 쪽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정말 내가 원할 때 그냥 구매를 하거나 그걸 들고 가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오픈되어 있는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자면 중간에 페퍼로니가 있고요. 하단에 브랜드가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 플랫폼처럼 수익 쉐어 구조, 일반 플랫폼처럼 상품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넣고 올리게 되고요. 그럼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크리에이터의 앱에 들어가면요. 크리에이터는 상품 하단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랩의 팬 수에 따라서 내가 이걸로 활동을 하면 얼마 벌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제품 구매할 때 페퍼로니에서 구매를 해서 그걸로 활동을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가이드나 이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이런 콘텐츠 만들어줘 라는 푸시가 없고, 유저들이 보더라도 되게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구나,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는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싶으면 이 제품들을 조금 외부에서 팬들이 들여오면서 유치를 하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소비자는 그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저희가 외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줘 뭔가 돈을 주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활발하게 내부의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유튜브나 혹은 거의 25만 팔로워, 6만 팔로워, 16만 팔로워 이런 분들이 되게 활발하게 밖에서 여기를 들어오면은 내 제품들을 볼 수 있어, 나의 옷장 같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9년도 론칭한 서비스고요. 투자를 이제 네이버 산하인 스프링캠프와 KB에서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여서 다음 세대 커머스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리에이터는 300명 이상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냥 유튜버나 그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판매가 잘 될수록 이분들의 더 팬수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되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퍼로니에 케이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허다솜님이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 한 브랜드의 가방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팬수가 되게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한번 이걸 프로모션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했던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의사가 있니? 할인을 해줄 텐데 한번 밀어볼래? 라고 물어봤었고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 정도에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로 자기가 문답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리신 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먼저 전화 와서 자기가 더 판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유튜브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자기 팬을 잃을까 봐 광고를 하지 않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페퍼로니는 내가 선택하는 내 셀럽샵 같은 곳인가 거기로 넘어와서는 내가 신나게 제품들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